그리고 자, 드디어 이종우 실장님 오셨습니다.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냥 바로 원래는 치고 저희가 들어갑니다. 예. 다음 주에 예, 이종우 예. 실장님하고 금요일 날 예. 미네소타와 관련한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지금 제가 천기누설을 하자면, 빨대왕 특집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기대해도 좋습니다. 완전 뭐, 거물 게스트를 섭외했다는. 엄청난 뭐 거물 소문이. 게스트를 섭외한 네네. 특집 여러분들이 아마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대왕이 29만 4천에서 29만 5천으로 가더니 갑자기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제 조금 사회 주류가 되고 있어요. 퀀텀 점프를 네, 하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7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땡겨가지고, 왜냐면 이게 시간이 더 가면은 그쵸, 한 좋은 3주 내용 못할 되고. 것 같고, 그렇긴 또 하죠.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빨대왕에서 이종우 시장님이 충분히 얘기를 못한 거를 조금 시민단체 길에서 더 충분히 깊이 있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화요일 날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네네.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옆구리 꾹꾹 찔러갖고 지금 제가 찔러서 지금 하는 거고요. 원래는 다음 주에 뭘 하려고 근데 했냐면. 옥수수 보리차님 천재일까? 네, 뭔가요? 뭐 천재 뭐. 뭔데? 그 사람들 눈치가 빠르지? 그게. 근데, 예. 제가 어느 카메라를 보고 하면 되죠? 저건가요? 네네네. 아, 네네. 다음 주에 원래 뭘 하려고 했냐면, 저기요.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전략 보고서를 지금 발표를 네.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많은 그런 유튜브들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길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네.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네. 제가 이제 좀 외신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미네소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미니애폴리스 두 사람의 그런 사살. 그 사람들은 외국인도 아니었어요. 불법 그렇죠. 이민자도 아니었고 아니었죠. 시민권자였고 영주권자였고 백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죽음과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더라고요. 흐름이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실 밈들과 동영상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걸 한번 정리하지 아니하면 네. 이게 벌써 한 2주, 3주 후에 여러분들을 뵈야 네. 되니까 네. 제가 옆구리 꾹꾹 찔러갖고 오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기회를 주셨네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준비한 게 순서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필리님이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어떻게 따라오시냐면 우리 제가 피디님의 머리를 믿고 가봅시다. 그렇죠. 지금 제가 뒤늦게 이 PPT를 보내드렸는데 이거 말고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릴 얘기는 굉장히 가슴 아픈 기사예요. 네. 기사가 좀 가슴 아픈데 어떤 기사냐면 아버지와 아들 얘기예요. 네. 아버지 아들 워싱턴 포스트였을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이겁니다. 네. 텍사스. 아니요, 이거예요. 네네. Detained was his son's soul. 맞아요. caregiver. 이거 맞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네. 사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 얼굴이 나오는데, 조금 사진 좀 보여주시면 이제 사진이 네네. 나와요. 이 얘기입니다. 좀 가슴 아픈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죽음은 네. 우리가 사살로 접했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 얘기인데 아버지가 20년 동안을 사실 불법 체류 맞아요. 요르단에서 온 사람이에요. 요르단 쪽에서 온 사람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망명 신청을 했어요. 미국에 와서 20년 전에 와갖고 근데 사기를 당한 거야. 변호사가 사기 변호사였어. 돈대로 받아쳐먹고 사실은 이 망명 신청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였는데 불법 이 체류 신분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야. 그래서 그걸 호소를 하고 다시 이제 신청을 하겠다 했는데 일단 20년 전에 정부는 트럼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스에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스가 그 당시에는 뭐 아이스가 아니고 다른 어떤 이민국이었겠죠. 어찌됐든 계속 이제 체크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사실은 희귀병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케어기버라고 이제 표현되는데, 이 아버지가 정말 24시간 아들한테 헌신을 해요. 의학 지식을 자기가 다 배워갖고, 이 희귀병과 관련돼서 이 아버지가 아니면 사실 병원에서도 케어가 안 되는 정도의 희귀병이거든요. 더군다나 미국은 이렇게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 그때그때 접근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아이스에 가서 신고를 하러 갔더니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불법 체류라고? 예. 그냥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그걸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계속 구금이 돼 있는데 계속 사정을 얘기했어요. 지금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구금될 테니까 중간중간에 그래도 케어하게 좀 내보내달라. 근데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1월 23일 아들은 죽었습니다. 아우. 돌려보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네요. 한 3개월을 계속 호소를 하고 또 시민단체가 이 사람과 관련돼서 온갖 보증을 다 할 테니까 아이스에 애원을 했는데 아이스는 들어주지 않았고 아들은 죽었고요. 그리고 아들은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아버지에게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 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장례식이라도 보게 해달라라고 아들의 장례식을 애원을 하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지금 오늘 CNN 뉴스로 나왔고 가장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갖고 온 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미네소타가 아니라 미시건주예요. 근데 미네소타가 워낙에 지금 아이스가 엄청나게 사실은 미니애폴리스는 사실 나이스 시티라고 표현되더라고요. 오늘 어떤 신문에 짧게 예를 들어서 미니애폴리스 굉장히 길잖아요. 뭐 저도 신문사 편집부에 있어봤지만 짧게 제목을 달려고 하면 그걸 축약해서 어떤 상징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니애폴리스를 나이스 시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도 이제 나이스 시티라고 불리는 게 굉장히 작은 도시였고 사람들이 몇만밖에 안 살고 근데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다. 외지인들한테도 친절하고 마음을 여는 그런 이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도 나이스 시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기사 제목은 뭐냐면 나이스 시티가 굉장히 뭐랄까 들끓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버리고 있다. 누구한테? 아이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미니애폴리스가 엄청나게 많은 지금 문화 공연이 열리고 있다. 거리에서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걸 할게요. PPT는. 그래서 동영상부터 조금씩 제가 갖고 온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거부터 할까요? 사실 거리에 공연들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그것 좀 보여주세요.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름 없는, 사실, 유명한 사람이 아닌 그런 이 공연가들, 퍼포먼스 또는 가수들이 이렇게 사실 이게 길게 보여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작권 때문에. 혹시나 이 노래가 저작권이 있으면 짧게 보여주시면, 이것도 사실 보시면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고, 이 장면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틀어주세요. 사람의 뒤로 이렇게 하면. Brothers and sisters, I grew up in South Minneapolis, 15 blocks away from the site where the vicious thugs of ICE brutally executed.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구호 중에 하나가 비굿이에요. 비굿. 우리 선해져야 됩니다. 근데 왜 비굿이라고 하냐면 죽은 첫 번째 여성 이름이 르네 굿이거든요. 그래서 르네 굿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어떤 우리 미니애폴리스의 그런 브라더 시스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살아왔는데 아이스가 온 후부터 이 커뮤니티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왜 Knock on 이 the door. It was written by Philip 네, Roth in the 네. 그래서 1960s. 이 노래는 그들에게 이제 바치는 노래다라고 하면서 1960년에 만든 노래는 아마 개사, 네. 이 가사 바꾸기 있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이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쪽을 보면 시위하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보일 그러네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이런 모습들. 노래 잠깐만 뭐 길게 안 하시고. In many a time, in many a land, with many a gun, in many a hand, they came by the night. 밤에 뭐 그러니까 많은 뭐 총을 들고 네, 우리 네, 밤에 네. 와서 이렇게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네, 네. 총으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들을 지금 쫓아낸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을 담고 네. 있고 뭐 저는 사실 오늘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물론 제가 이제 뭐 많은 그러니까 몇 개 이런 어떤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긴 네, 했는데 아예 알고리즘으로 그냥 계속적이구나.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알고리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미국에서 얼마나 반응이 큰가, 그렇죠. 이것들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나,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그쵸. 네. 이걸 공유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저한테까지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네. 저한테까지 오는 네. 거거든요. 이거 말고 또 혹시 또 지금 다른 어떤 공연들 제가 한 3개 정도를 URL을 보내드렸는데, 네. 그러면, 요건 이제 시위 장면, 요 노래 장면이에요. 네. 이것도 노래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이게 이제, 미니애폴리스 오댐인가? 엔댐인가? 미네소타 앤썸. 미네소타 엔댐이라고 해서, 이게 좀 유명하게 굉장히, 아까 것보다 더 많은 조회수와 네. 더 많은, 네. 저 옛날에 홍콩 있잖아요. 네, 네. 글로리트 홍콩. 네, 네. 글로리트 홍콩 그게 딱 생각나요. 그때도 그게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르네구시 죽었을 네. 때 이게 아이스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했지만 똑같이 이제 알렉스 피테르가 죽었을 때 그 장면도 있고요. 여기서 커트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그 간호사 장면 있죠? 네. 의사들 장면이 있을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네네. 요거 보여주세요. 자, 지금 이제 이건 이제 미니애폴리스 그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죽은 남자는 간호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간호사와 관련돼서 수많은 증언들이 계속 있어요. 그건 제가 다 못 갖고 왔는데 이 간호사가 했던 역할은 미국 참전용사들을 중증 그렇죠. 그런 환자들을 네. 보살피는 간호사였거든요. 네. 그들은 진짜 너무너무 그런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왜냐하면 늘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이 PTSD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그렇죠. 고함을 질러야 되는 그런 중증 환자들을 늘 헌신적으로 보살핀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 증언을 하고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이제 네. 기자회견 같은 건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가 이제 얘기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자원봉사단들이 지금 활약하고 있다. 네, 호루라기 네, 불고. 네, 네. 이게 지금 누군가 아이스를, 요원이 탄 차다. 그러면 호루라기 불면서 맞아요. 이제 도망가게 네, 하거나 네. 학교에서 네, 인간사슬로 아이들을 학교 안에 있는 데려가게 아이들과 하고. 또는 선생들 네. 중에 이제 이민자들을 도와하려고 하고. 근데 그보다 사실은 그거 드러난 것이지만 가장 최악이 유색인종들이 집을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식료품 박스로 해갖고 전달하는. 그러니까 박스 하나로 일주를 버틴대. 너무 공포스러워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의 직장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네. 어마어마한데요. 네. 근데 지금 이 의사들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아픈데도 못 오는 거야, 병원에. 전화가 오는데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 오셔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의사들도 오시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 체포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러이러한 전화, 뭐 장이 파열됐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또 사실은 이 병원에 정식 의사가 아닌,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조무사라든지 네. 뭐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 중에 이 이민자들이 되게 많대요. 많겠죠. 근데 그들이 못 오는 거야. 출근을 못 하는구나. 출근을 못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하소연을 하는 그 장면들입니다. 자, 여기에 불이 이제 좀 붙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붙었냐면,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라고, 미국의 정말, 뭐랄까, 노동자를 대변하는 그런 그 가수죠. 브루스 스프링스틴. 네. Born in USA 되게 네, 유명한 네. 노래고, Born in USA를 부르면 막 그냥 뭐 그 믹스축구장에서 애국심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네. 가사를 보면 아까 그 알렉스와 마찬가지로 참전용사들,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돌아왔는데 버려지는, 그 사회에서 버려지는 그 현실을 풍자한 노래가 Born in USA예요. 그런 어떤 그 진짜 사회 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미니애폴리스의 거리라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Streets of Minneapolis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실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까 그 거리의 어떤 그런 그 이 문화 운동가들보다 사실 파장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이 곡이 잠깐 들어볼까요? 중간부터 들으면 좋겠다. 네, 중간부터. 어차피 짧게 들어야 되니까. 네. 소리만 죽여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자, 강철의 번뜩임과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겨울 아침에 그림자 속에서 또 한 명의 아버지, 또 한 명의 아들이 떠나갔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 그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보면 그들은 그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얼어붙은 땅 위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스가 우리 이웃을 훑고 지나가며 이 도시의 심장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누가 이 침묵에 답을 할 것인가요? 쓰러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나설 것인가요? 미니애폴리스의 거리 위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아까 막 가서 보니까 피 위에 풋프린트 발자국이 새겨진다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네. 이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가 나오자마자 백악관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보니까 사망한 연예굿 같은 경우는 이름도 막 다 실명도 나와버리네요, 노래에. 그렇죠. 예, 연예굿 대단하네요. 하고, 알렉스 얘기하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워낙에 지금 이 사람은 유명한 트럼프 이름도 막 그렇고. 유명한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비게일 잭슨 대변인이 부정확한 정보와 무관한 의견이 담긴 정체불명의 노래라고 헐뜯었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국토안보부가 공식적으로 차관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프링스틴이 불법 외국인에 의해서 살해된 수천 명의 미국 시민들을 위한 노래도 써주기를 고대하겠다라고 비꼬고 또 이제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무례하고 짜증나는 멍청이 라고 과대평가된 가수라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스프링스틴의 어떤 노래가 상당히 파장이 컸다는 거죠. 파장이 이제 아팠다는 거네, 앞으로도 정부 입장에서 클 것이고요. 그런 어떤 것을 이제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풍자한 노래 중에 제가 뒤늦게 보낸 노래 중에 아까 쫓겨난 사람 있잖아요. 왜 원래 지금 이 아이스 책임자로서 예. 아이스송 패러디? 네, 이겁니다. 네. 보비노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저기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갖고 잠깐 들어볼까요? 그것도 중간부터. 예, 전주보다는 되게 웃겨요, 노래가. 아까 only 5beats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키는 162cm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에 앉았다. 지금 좀 이따 보면 나치 옷을 입었다라고 나치 같은 옷을 입어요. 자, 그의 이름은 보예요. 키는 162cm 뿐이지만 거물이에요. 그는 당신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게끔 만드는 책임자입니다. 보는 당신을 멈춰 세우고 차 안을 뒤지는 기준을 세우죠.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총을 쏠 것이고 당신은 죽게 될 여기서 것입니다. 나치 옷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아, 그렇죠. 보비노는 역할에 맞게 옷을 입죠. 아주 작은 나치 복장에 파시스트적인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요. 맞아요. 뭐 하면서 이민자들이 본때를 보여준다면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가 매일 중단시키는 권리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 해서 나치와 비유하면서 되게 노래가 이제 그 좀 가벼우면서도 이 보비노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보비노가 유색인종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마 뭐 좀 라틴 계통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 보면은 지 피부는 흰색도 아니고 브라운인데 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좀 라틴 쪽일 거예요. 멕시칸 쪽이나 이렇게 그 히스패닉계. 그러니까 예. 지도 브라운이면서 예, 이런 예. 게 나와요. 예. 엔타인트, 화이트, 너도 백인 아니고 브라운인데?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죠. 유색인종 주제에 백인을 죽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런 이 풍자, 밈,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일일이 보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많구나. PD님을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많이 보내서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장면들, 좀 전에 보여주시니까 시위하는 장면들 같은 장면들 한 번만 보여주시죠. 이게 폭스 여기 뉴스. 차량 Scene of 시위군요. that deadly shooting, the memorial 네, has been 네. growing for the victim. Our Bill Keller joins us there live now.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르네 곳을 We know Bill probably 내 saw him coming 성장을 out to show 시위를 their 기념한다고요? 그러니까 저기요 시위들이 계속 내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시위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러네요. 이렇게 많은 멋있네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는 그 장면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제가 편집을 못하니까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알렉스예요. 알렉스 추모하는 그 알렉스가 여기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곳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간호사를 지금 추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점점 일파만파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게 저기를 할게요. 제가 갖고 온 PPT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거의 캘리포니아 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LA에도 에이스가 막 치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작전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많이 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LA. 마치 사냥하듯이. 그렇죠. 사냥하듯이. LA 한인들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LA 한인들이 가장 많이 중심으로 모이는 타운에 들어가서 그냥 그때 다 끄집어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럼프가 오늘 또 이 얘기를 해서 분노를 자아냈는데, 경기장 있잖아요. 그런, 풋볼 같은 경기장에 아이스를 이렇게 투입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선수들이 지금 기겁을 했는데, 이런,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이게 얘기만 잠깐 하면 뭐냐면, 아이스가 사실 트럼프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오바마 시절도 불법 체류와 관련돼서 한 30만 정도를 돌려보냈어요. 4년 동안. 이렇게 아이스와 관련돼서 또 톰 허먼이라는 지금 국경차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바마 때도 사실은 이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에 있었어요. 아마 상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이스가 트럼프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전부터 있었다. 그런데 체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끄집어내서 구금부터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 트럼프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추방하라라는 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 때처럼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끄집어내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아니면 풀어주고 말고
뭐 이게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들한테 그냥 할당을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당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그 할당량을 채울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 이어지고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왜 미네소타냐? 사실 근데 트럼프가 아주 자신했어요. 미네소타에 집어넣는 게. 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건이냐면 2020년도에 Feeding Our Future라는 네. 그런 네, 네.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이 비영리 단체가 사실 소말리아계 미국인들 또는 소말리아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기사가 네. 기억나실 거예요. 소말리아 막 하면서 트럼프가 욕했던, 네. 막 네. 뭐 욕했던 기사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자꾸 코로나 얘기하려면 9.11이 나와, 입에서.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이 풀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 똑같아. 눈먼 돈이야, 그게. 그치. 뭐 우리가 태양광 자연 맞아요. 그런 재생에너지 운운하면서 문재인이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다 눈먼 돈이다 그러고 운동권들이 채갔잖아요. 채갔죠. 네.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이 또 사기 네. 그 회사 사기 영리 단체 해갖고 끄집어내서 뭐 치웠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만 이런 건 아니야. 아니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붉어졌어요. 뭐 사실 이게 제가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짓을 했지. 그치. 나쁜 짓을 했는데 액수가 꽤 커요. 2억 5천만 달러예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야. 이 소말리아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뭐 벌써 한 20% 정도가 네, 그렇게 네, 뭐 네. 누수가 됐대요. 네. 근데 이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혀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야 이게 뭐냐? 이거 우리한테 올 돈이 이 비영리 단체한테 간 거잖아.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가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완전히 이걸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요. 그래갖고 불법 체류자들이 얼마나 극악한가에 네. 예를 이걸로 든 네. 거예요. 그래서 소말리아 다 쫓아야 된다. 무조건 소말리아 걔는 뭐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상관없이 다 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불을 질러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의연이 돈을 탈취했는데 알고 봤더니 윤미향과 그의 뒷 배경에는 중국 애들이 잔뜩 있더라. 그러니 중국을 다 몰아내자 이렇게 만든 이런 거잖아요. 식으로 예를 그쵸? 들어서 네. 만약 그런 구도가 됐다면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나 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5만 정도 사는 도시에 막 몇천 명이 지금 투입이 돼. 길거리에 다 막 보여, 막 채. 왜 이렇게 했을까? 트럼프 생각에는 내가 그만큼 불을 지펴놨으니까. 야, 소말리아 걔들 잡아 쳐놓는 거 너네한테 돌아갈 돈이 다 일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고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아예 이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 이렇게 규정 법치 실종 지역이다. 자기네들은 여기를 라이스라고 얘기했는데, 그쵸?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생각하는 건 미국이 이 도시가 나이스 시티다라고 한 정도로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살기가 손을 좋은, 내밀고 네. 함께 살아가는 네. 동네였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분노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었는데 그걸 아예 부추겼지. 그치. 그래서 여긴 법치가 없어. 그래갖고 연방 그런 기관이나 연방 그 군이 들어가서 이거 제대로 고쳐놔야 돼. 네. 라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그러면 이런 프레임이 누구한테 갈까? 아이스에 가는 거예요. 아이스들이 훨씬 더 폭력적인 함부로 해도 되는. 이런 마인드가 네. 조성이 된 거지. 네. 근데 지금 뭐가 잘못됐어?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한 거예요, 아이스가. 이런 기반으로. 네. 근데 두 사람이 죽은 게 죽으면서 점점 커지고 상황이 있다.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타가 났어요. 너무 급하게 아웃 퓨처가 됐네요. 아웃표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굶기지 말자. 예. 이래갖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애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급식 지원을 하자 해갖고 돈을 받아갖고 땡겨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주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좀 제가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니애폴리스가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2020년 네네. 하필이면
그때 사실 같은 그쵸, 시기에 그쵸. 예. 지금 그 아까 얘기했던 법치 실종 지역이다 네네. Feeding Our Future가 나타났던 시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구나. 터져요. 네네. 겹쳐요 그게. 그러면서 이 짓누르는데 어. 7, 8분 동안 무릎으로 네. 목을 네. 짓눌러서 네. 저기 그 사망하죠. 죽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근데 문제는 이 MPD라고 미니애폴리스 그 경찰이 굉장히 좀 고압적이었대요 옛날부터. 원래부터. 그래서 이런 어떤 폭력적인 사건이 나면 늘 정직당하고 이제 뭐 하는데 늘 다시 복귀가 되고 해갖고 언제나 인권적인 측면에서 불만이 많았던 어떤 네네네. 곳이고 네. 한때 이제 아이고 저기 경찰들 예산 삭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 주장을 과잉 했으나 진압에 대한 불만이 있었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트럼프가 그런 지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트럼프가 뭐 아무데나 막 아무 그러는 게 때나 막 아니고. 들어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사실은 그런 어떤 경찰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신뢰가 무너지는 뭐예요? 안 들어 경찰 말을. 뭐 이런 네, 분위기가 네. 조지 플로이드 이후에도 계속 네.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쨌든 그 시민단체 횡령 사건으로 인종에 대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불만이 올라와 있는 다민족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타고 아이스야 들어가서 그 가자바다 이렇게. 안에 있는 중산층 백인들이 우리 편을 들 거다. 그렇지. 불만이 있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네. 그걸 파고들려고 했지. 그래서 소말리아계 등 다양한 이민자층이 있고 또 네. 여기에 그 조지 플로이드 이후에 네, 네. 또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결집을 했고 여기 상징적으로 네. 여기에 이제 그 경찰에 대한 어떤 불신. 뭐 신뢰, 하락 이런 거에 트럼프가 불을 질러버리는군요. 우리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우리 쪽 그 백인들이 우리 편이 될 거고. 그러니까 막 이민자들은 돈 헤쳐먹고 경찰은 과잉 진압하고 니네는 법치 실종 지역이야 이렇게 딱 되네요.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 이건 뭐 다 알려진 유명한 내용이죠. 르네구 사건이 르네구 일어나죠. 사건이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스. 저도 라스트 네임이 이게 참 발음이 프레티. 알렉스 프레티. 알렉스 프레티.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좀 들여다보자고 우리가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그 안을 한 발짝 조금 더 네네. 들어가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미니애폴리스의 자원봉사자. 거의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네. 뭐냐면 이 지금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이 불법 체류자나 혹은 이민 네네. 하는 사람 망명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백인들이잖아요. 지금 거리에 나서는 건 누가 나서요? 백인들이 나서요. 그렇죠. 유색인종은 나섰다가 죽게, 그대로 그냥 총살 당할 수도 있죠. 직견 네. 처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우리가 나서야 된다 하고 백인들이 나서고 있는 네. 거고 또 그 식료품 박스를 매분 소분해갖고 전해주는 나눠주는 사람, 뭐 또 호루라기 부는 사람, 뭐 인간 사슬 만들어주는 사람 모두 다 백인들이에요. 영주권, 시민권, 뭐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르네 굿은 어떤 활동을 했냐? 그야말로 그 호루라기 들고 따라다니면서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네네네. 보니까 그거를 테러리스트라고 지금 지목을 한 거예요. 이 일부러 그랬을 활동 수도 있겠네. 자체를.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 나중에 따져봅시다. 지금 국토안보부나 혹은 백악관 쪽에서 흘리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르네가 차를 갖고 가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제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르네가 거기를 치고 나가요. 차를.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 제지한 사람 뒤에 있던 요원이 총으로 즉시 쏴버리거든요. 근데 이 총으로 발사한 사람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어떤 트라우마? 며칠 전에 그 단속을 하는데
차가 그냥 밀고 들어가갖고 자기 동료가 다치는 거를 봤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네. 뭐 사실 여부 네. 아직 몰라요. 네. 네. 그러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알렉스와 관련돼서는 또 다른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못 드렸어요. 자, 열흘 전 영상이 나왔어요. 알렉스와 관련돼서. 열흘 전에 알렉스가 굉장히 분노를 해서, 요원들이 차를 타고 단속을 하는데, 네.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진짜, 겁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뛰어들어가갖고 막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차가 그냥 가니까 거기에 침을 뱉고 차를 발로 차요. 근데 그 차가 갑자기 서더니, 요원들이 뛰쳐나와갖고, 제압해요, 한 번. 네. 그때 아마 풀어줬어요. 그때. 네. 제압은 했다가, 워낙에 또 많은 사람들이 네. 거기 뛰어들어가고, 네. 호락이 불고, 막 여자가, 어떤 여성이 막, 거기, 지금, 알렉스를 제압하는 장면에 가서 손가락 욕을 하고, 근데 그 상황이 굉장히 저기니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요원들이 그대로 풀어줘요. 그리고 지금 그 영상을 트럼프가 공유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슨 뜻이야?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다. 침을 뱉고 차를 걷어찬 사람이다. 라고 이용을 해요. 자, 근데 이건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차를 걷어차면 죽여도 돼요? 안 되죠. 침을 뱉으면 죽여도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전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자 그 사람이 정말 분노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걸 다 잘라먹고 앞에 전후사장은 딱 빼고 장면만. 맥락이 없이 그 장면을 딱 해갖고 지금 이렇게 폭력적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총을 쐈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돌을 던졌다든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폭력? 그것도 폭력이라고 할 수 없죠. 어쨌든 폭력적인 어떤 행위라고 규정이 되는데 모욕적인 행위는 될 수 있죠. 침을 뱉었다든지 차에다 대고 떠나가는 차에 침 뱉은 거예요. 그리고 꽁무니를 따라가서 이제 걷어찬 거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어쨌든 그 트럼프나 이 백악관이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낸 기사 중에 마가가 들끓고 있다. 라는 기사 있어요. 보시면. 근데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직면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기사는 스티브 배넌 아시잖아요. 일기 때.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유화책을 쓰고 톰 허먼 보내고 크리스틴 놈을 일단 뒤로 물러서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지사하고 얘기 잘하고 있어. 이 말을 한 순간부터 마가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지금 우리한테 아니 트럼프 약속한 거 있잖아. 빠른 시일 내로 불법 추방자 다 내쫓겠다고 했잖아. 근데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열심히 안 해? 라고 마가가 지금 그거들이 장동혁 몰듯이 했군요. 그렇죠. 왜 한동훈 대박 안 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너무 그 두 사람의 어떤 죽음이 심상치 않아갖고 트럼프가 일단은 한번 깨갱하려고 했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그러나 트럼프가 아까 동영상 보내고 그 다음에 경기장에 마이스를 투입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이게 마가들에게 보여주기용 과잉 진압으로 볼 수도 있군요. 그렇죠.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아까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보여드렸지만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심상치 않아요.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이 백인이고 또 우리 미국 시민권자고 영주권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이제 할리우드는 저기잖아요. 반 트럼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 워낙에 그쪽에 진보적인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
네.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빌리 아일리시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네. 뭐 오늘 밤 올리비아 로드리고.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제 오늘 밤 우리는 두 명의 친구를 잃는 슬픔 속에 있다. 이 노래를 르네와 알렉스에게 바친다라면서 네. 노래를 불렀고, 네. 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저기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네네. 아이스 아웃이라는 배지를 여기다 달고 네네. 왜 앞장이야? 특히 이 네. 지금 상황이 썬댄스 영화제가 열리고 네, 있는데 네.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여배우들이 전부 다 네. 아이스 아웃이라고 배지를 내년쯤에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이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두 사람과 관련된 아마 다큐멘터리 영화가 분명히 제작이 될 네, 거고 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할리우드도 그랬고 또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제가 안 보냈구나. 저기에요. 실리콘밸리. 네, 네. 실리콘밸리가 워낙에 이제 제가 그때 마타를 말씀드린 그 그룹들 네네. 말고 구글, 메타 이쪽은 원래 좀 진보적이거나 그렇죠. 중립적이잖아요. 그래서 피터 틸이나 혹은 알렉스 카프가 늘 주장하는 건 기술은 중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뭐 샘 올트만 같은 경우 오픈 AI 그 창업한 네. 사람 네. 샘 올트만 같은 경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미국의 어떤 그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샘 올트만만 하더라도 지금 그 미국 저 손정희하고 샘 올트만하고 한 사람 더해서 세 사람이 백악관 가갖고 그 AI와 관련돼서 약속을 했잖아요. 미국 트럼프하고 네. 그런데 샘 올트만을 포함을 해서 많은 그런 또 실리콘밸리에서도 네. 이제 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브리스 스프링스틴은 말씀을 드렸고 자원봉사 뭐 순찰단 네, 인간 네, 사설도 네. 사실 아까 말씀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이겠죠. 네. 트럼프가 지금 사실 뒤로 물러난 건 있어요. 뒤로 물러난 건 뭐로 알 수 있냐면 네. 톰 허먼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톰 허먼은 이제 국경 짜르라고 해서, 짜르 그럼 굉장히 높은 거 네, 네. 하는데, 사실 이제 국토안보부가 네. 크리스틴 놈이 실권을 갖고 있었어요. 어. 근데 이 둘이 앙숙이래. 어. 정말 앙숙이래. 근데 허먼 쪽에서는 무슨 생각이 갔냐면, 나는 여기와 관련해서 전문 관료야. 워낙에 이쪽 아이스 쪽 네. 이민 단속국의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놈은 어떤 여자는 목장주예요. 목장주라고. 목장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뭐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아까 그때도 역관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무슨 상관? 내가 임명하면 끝이지. 근데 크리스틴 놈이 그러니까 호먼 입장에서는 너무 이미지로만 하고 있다. 예쁜 옷 입고 맨날 화려하게 그냥 기자회견하고 일을 해라. 제대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미지 네. 중심적이다. 너는 너무. 네. 근데 이제 놈 측에서는 호먼이 완전히 뭐 대통령한테 쪼로로 달려가고 자기 욕하고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식적인 기자들 앞에서 이 둘은 너무 사이가 안 좋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굉장히 사이가 네. 안 좋은데 네. 지금까지는 뭐예요? 놈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비노가 놈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놈이 직접적으로 아예 162cm의 보기로. 저기 가서 네. 미네폴리스 가서 네. 다 죽여버려. 네, 네. 죽여버려 표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다 체포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봐주지 마. 봐주지 마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그런데 일단 두 가지 보비노를 뺐다. 이건 어쨌든 놈이 잘못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먼이 지금 미니애폴리스로 갔다. 그러니까 미니애폴리스로 가서 호먼이 제일 먼저 약간 유화책을 쓰러 갔나요? 호먼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주지사하고 시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철수하겠다, 인원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언급도 했고 주지사가 트럼프와의 통화와 그 다음에 호먼과의 그런 회동을 일단 평가를 했어요. 그 평가를 했다는 건 너무 강경하게 가는 것을
모멘텀을 바꾸겠다라고 메시지를 줬을 네, 가능성이 네. 있고, 그러니까 나는 놈과 다르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한 고비를 지금 이제 넘어갔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호먼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유화책만 쓸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톰 허먼 역시 국경 자루로 왜 임명을 했겠어요? 국경 문제, 그 다음에 이민자 문제를 네. 총괄적으로 그 트럼프의 어떤 뜻에 따르겠다라는 네. 뭐 서약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오바마 때부터도 계속 있었던 사람을 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농수산 뭐 장관 같은 거. 그렇죠. 성미령 장관. 그 기전은 계속 유지될 거고, 네네. 이 틈을 타서 트럼프는 이슈를 완전히 딴 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뭐냐면 부정선거와 관련된 우리나 그놈의 지겨워. 저기 FBI를 동원을 해서 저 건수 하나를 계속 잡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부정선거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해라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그거들도 막 그렇게 광분하겠네요. 부정선거. 아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과 똑같은 행위였다고 봐요. 윤석열이 왜 지금 추앙을 받아요? 만약에 윤석열이 그치. 계엄에서 저기가 성관이 상관이 안 갔다면 그쵸. 지금 윤석열이는 안 할 안 거예요. 할 수도 있지. 이 극우의 저기 사람들이 뭐 미친놈 아니야 이랬을 그렇지, 건데 그렇지. 그거를 딱 뭐랄까? 난 부정선거 때문에 갔어. 근데 가장 나는 윤석열이 극악한 게 이거예요. 하려면 뭔가를 해라 이거야. 안 하지. 아니, 필요만 해. 예를 들어서 부산 엑스포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투입해갖고 결과를 내라. 그렇지. 또 의사들 설득해갖고 증언해라. 결과를 내지 않고 쇼만 해. 그러니까. 난 이거 선한 의지로 했어.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거든. 이걸 반대하는 쟤네들이 문제야. 이렇게. 선관이 난 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네가 계엄을 뭐 해서 선관을 뜯어서 뭘 하려면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느냐 이거야. 아니야. 그때 당시에 정보사 무슨 대령들 가갖고 뭐 했어요? 손짓으로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하고 돌아왔어. 네. 그런 사람들을 왜 보내? 그렇지. 근데 그구들은 거봐라 이거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99명의 뭐 중국인이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키나와로 가고 그 음모론을 양산시키고 자기는 그러니까 큰 거 터진다가 지금 벌써 자기는 이랬어요. 부정선거 얘기하잖아. 근데 사실 트럼프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부정선거를 이슈화해서 이거를 좀 덮으려고. 바로 어저께인가 FBI를 압수수색을 지시를 그럼 트럼프는 했어요. 자기가 부정선거로 됐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이든한테 그것 때문에 뺏겼다. 그거를 지금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럼 윤석열도 부정선거로 된 거야? 그럼 부정선거로 된 거래요. 원래 더 큰 편차로 돼야 되는데 아니 박근혜도 부정선거에서 그렇고 이명박도 0.8% 그렇고 다 부정선거로 됐어. 0.8%가 된 게 부정선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부정선거를 할 거면 0.8%를 이기는 걸로 하지 왜 0.8% 지는 걸로 부정선거를 했을까? 이영한을 내면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당신들이 딱 저기랑 똑같아. 김어준이랑 박근혜가 됐을 때 김어준이가 그쵸. 영화 만들었잖아요. 근데 안에 들여다보면 똑같아. 사전 투표에서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무슨 고치고 숫자를 고치고 해갖고 투표용지가 형상 기억용지가 어쩌고 미국의 교수들을 동원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봤더니 전부 다 재미교포야. 미국 학자들이라는 사람이. 근데 영화까지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김어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야 지금 이쪽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나한테 좀 오면 내가 정밀하게 코치를 좀 해줬는데 너무 허술해. 토 나올 것 같아. 미치겠다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싫어. 일단은 지금 전략적인 후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트럼프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간선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지자들을 아까 마가 얘기했지만 지지자들을 계속 결집을 해야 돼요. 불을 지피고 분노를 일으키고 개딸들 분노 일으키고 극우들 분노 일으키듯이 막 끊임없이 그 분노를 일으켜갖고 사실 이게 트럼프의 어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이슈 돌리기거든요. 순간 한국 관세 때리고 또 이게 매일매일 바뀌어요. 미칠 것 같아서 힘들어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 협상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지가 있는 것 같지. 오늘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등 이런 그 국가들은 자판기래. 돌르면 돈 나오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응. 이재명이 또 그 자판기의 습성이 딱 맞아요. 응, 자판기래. 그래갖고 이제 자판기론을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도대체 뭐야? 이슈. 이 두 사람의 어떤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계속 이 이슈가 이어질까 봐. 이어지는 것을 끊으려면 계속 우린 관세를 계속 걷고 있어. 그리고 동맹국들이 한테 더 뜯어낼 거야. 얘네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 라고 흘리고 지금 부정선거가 이렇게 지금 증거가 나오고 있어. 흘리고 하면서 일단 이민자 이슈를 잠깐은 돌려놓겠다라는 그런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슬란드에 막 뭔가를 강행할 확률은 없나? 그린란드겠죠? 그린란드. 그린란드를 강행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덴마크가 스스로 무너져서 팔기 전까지 그걸 살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전혀 군사적으로는 할 생각이 없거든요. 이미 사실 근데 그린란드에 미군이 주둔해 있어요. 미군 기지가 있고 해서 그거를 뭐 맘만 먹으면 그냥 성주기만 꽂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가? 일단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게 이거잖아요. 트럼프는 절대로 전면전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가 때문에. 그렇죠. 마가가 언제나 고립주의. 너네 전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지금 옛날에, 그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중동에 빠져들어갖고, 아프가니스탄파, 이렇게 빠져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니? 그렇죠. 우리는, 서반구만 지키면 돼. 서반구만. 그리고 서반구를 지키더라도 군대 전면적으로 보내면 안 돼. 그럼 마가가 그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 체포작전은 되게 좋아했겠네요.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그것만 도려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한 건 이거잖아요. 이란 개입을 했지만 폭격기가 갖고 벙커버스 딱 해갖고 딱 돌아왔어. 무슨 그렇죠. 전면전을 가지 상륙하거나 않고 하지 않잖아. 적들에게 심각한 타격만 입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하고 있죠.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 위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네. 마가를 달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난 전면전 안 해. 근데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린란드는 그러니까 그 군사를 동원해서 하기에는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동맹국가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유럽하고 전면전이 나토를 아무리 있으니까. 욕을 하더라도 어쨌든 동맹국에 그렇죠. 지금 군대를 보낸 거잖아요. 그거는 두고두고 어쨌든 이게 전체 정말 그 흐름을 전체 어떤 그런 지형을 바꾸는 일이라 그건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아주 자신 있어 해요. 돈으로 해결을 될 것 같아요. 덴마크는 돈으로 갈 수 있다. 얼마면 돼? 얼마면 거잖아요. 되지. 그래서 갈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린란드는 시간이 해결해 줄 뿐이지 돈은 우리가 갖고 있다. 언제든 와라. 돈 줄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그린란드 문제는 그렇게 이제 잠복을 하고 있고 그린란드 이슈는 상당히 잘 써먹었어요. 마두로 이슈를 어쨌든 덮었죠. 돌릴 수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민자 이슈로 갔고 근데 이제는 부정선거 이슈로 저는 갈 것 같아요. 이 트럼프 임기 얼마나 남았지? 2년 남았나요? 3년 더 있어야 돼요. 난 세상에서 제일 피곤해 지금. 개 피곤. 아니 2년 남은 거 아니야? 2024년이니까 올해 2026년이잖아요. 그럼 2년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빨리 끝났으면 중간 선거니까. 너무 피곤해요. 진짜. 근데 더 하실 수 있어요? 더 하신대요? 이게 가능할까? 헌법 바꿔가지고. 헌법을 안 바꾸더라도 방법이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으니. 진짜 너무 피곤해요. 아니, 푸틴의 길을 따르겠다. 만약에 트럼프가 영구 집권하면은 전 그냥 미국하고 동맹을 끊을래요. 지금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서 못해. 혼자서 동맹을 하셨고, 미국과 개인적인 동맹을 맺으셨군요. 동맹 끊자고 할래요.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조금 뭔가 좀 외교적으로 좀 능력이 있고, 좀 이렇게 좀 전망이 있고, 그런 좀 유능한 대통령이면 좀 덜 귀를 잃을 텐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숨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서 뭐 드릴까요 형님 이런 수준에 그러면 또 안 보이면 중국한테 가서 또 막 이러면서 사고를 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이 대미 관계에 있어서 국민을 가장 피곤하게 하는 유형의 인간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너무 얘기를 피곤해요. 오늘 하게 될 줄 몰랐네요. 근데 하면 뭐냐면 한국인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라를 오늘 또 네. 강조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 한 번만 찾아주시면, 그거 띄워주시면,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분노한 게 이거예요. 뭐냐면, 힘자랑하는 애가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한국에 건들면 패가 망신, 네. 빈말일 것 같으냐? 네. 협박이잖아. 빈말 아니야. 나 너네 죽일 거야.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동남아한테 하는 얘기예요. 캄보디아 등등. 이렇게.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트럼프한테 해라. 트럼프가 그렇지. 지금 그렇지. 우리가 자판기라고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관세 운운했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일단 정리를 좀 해줘라. 왜 트럼프의 외교에서는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자니 문제 해결되면 나타나냐. 생리대 얘기나 맞아요. 설탕세 얘기 자기가 그냥 생각에 편리는 그냥 뚝뚝 던질 거야 아니라 이렇게 굵은 정말 상황에서 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게 국가안보 수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등장하는 건 캄보디아 협박하는 거야. 야, 내가 상황 다 드러나는데 한국에 뭐. 건들면 내가 빈말이냐? 완전히 왜 깡패 저 밑에 있는 동네 양아치. 양아치가 저 밑에 있는 지나가는 애들 형님한테는 찌소리도 못하가면서 그냥 건드리는 거잖아. 있잖아요. 왜 동네 폭력배들 조폭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게 학교 폭력하는 애들하고 연결된 애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학폭하는 애들이 형님한테는 돈 내주면서 학교에 와갖고 뭐 애들한테 괜히 깡패짓 하는 건 똑같아. 근데 걔네들이 뭐라 그래? 내가 넘버 2야. 야, 내가 형님하고 친하거든. 난 넘버 2거든. 이렇게 형님이 얘기해요. 나한테 야구 갖다도 줬거든. 뭐 이런 거지. 한국에 건들면 큰일 난다라는 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중국한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왜 맨날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고 맨날 동북공정하고 한복 지네들 거라고 하고 맞아요. 침 뱉고 똥 싸고 우리나라 와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사실 왜 건드려? 저기 우리 정부 다 빼가잖아요. 그치. 근데 조선비스의 이슬기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아니 이번에 쿠팡에서 빼는 게 중국인이래요. 중국인이라니까. 어쩌라고 맞아. 고개 쳐들고 어쩌라고 이게 뭐야? 한국에 거들면 끽소리 못해요 형님들한테는. 근데 밑에 캄보디아는 네. 할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 약간 이재명님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게 어깨를 맞대고 눈을 마주보는 평등한 관계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상하 구조에서만 살아온 인간이라서 평등하게 눈을 맞추고 어깨를 맞대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협의하는 걸 해본 적이 없고 매 맞거나 두드려 패거나 딱 요거밖에는 관계라는 게 없는 사람이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진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시장실에서 딱 해갖고 발 딱 올려갖고 이렇게 맞아요. 옆에서 딱 사진을 같이 찍었다. 자,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조폭 아니라고 칩시다. 근데 그런 사진을 공개적으로 찍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맞아요. 그건 뭐야? 그 사람 건들면 안 된 안 돼. 사람이야. 그쵸. 그런 그쵸. 상하 관계가 있어야 돼. 갑질 을질이 있어야 되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운동권들이 이재명에 먹힌 것은 운동권들은 뭐 모두가 평등하니까 눈높이를 맞추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힘으로 제압하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뭐 동지를 대하는 건 안 돼. 그럼요. 그건 뭐 너무나 자명한 얘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미네소타의 진실, 이건 이제, 왜 트럼프가 이렇게 극악하게 사실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를 했나가 사실 그런 어떤 배경이고, 그런데 뜻밖에도 이 중간에 제가 뭐 수많은 밈과 그다음에 동영상을 보여드린 건 나이스 시티라는 그쵸. 별명답게 미니애폴리스의 백인들이 나섰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겠다. 그들이 불법 체류자든 아니든 상관없다. 우리의 어떤 커뮤니티를 우리가 지킨다라고 해서 이렇게 스스로 나와주고 또 보호하려고 쫓아다니면서 호루라기 불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거잖아요. 왜? 그쵸. 또 다른 은혜와 네. 또 다른 네. 알렉스가 될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그들이 또 이민자도 아니니까.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라이브로 이렇게 보는 영상 많거든요. 미니애폴리스의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근데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보면, 오늘 역시, 그들의 어떤 밤에, 상당히 많은 그 사람들이 미니애폴리스 모이는군요. 시민들이 추모도 하고 또 나와서, 그 요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떠나라. 미니애폴리스를 떠나라. 뭐, 톰 호먼이 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아이스가 실질적으로 그 거리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시위를. 공동체를 지키고자 할 거고요. 제가 빨대왕에서 이 얘기를 할 때 그 밑에 댓글에 왜 뉴욕타임스 같은 빨갱이 신문만 보고 트럼프를 욕하냐라고 네, 네, 얘기를 해요. 네, 네. 저는 마타 얘기도 사실 좀 긍정적인 네. 측면으로 얘기한 맞아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뭐 긍정이 아니라 심지어 저는 그린만두로 마타와 함께 가고 싶다던 사람입니다. 제대로 보자. 그리고 트럼프를 내가 지지하는 건 네. 아닌데, 그리고 트럼프를 부정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는 행동 이면에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그가 철학적인 맞아요. 게 아니라 그를 지원하는 네, 어떤 네. 세력들의 네. 사실 그 철학적 배경과 그다음에 기술적 그 도달함의 기술적 완성도를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는 좌냐우냐가 중요한 게 맞습니다.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그런 그 권력도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는 안 없다. 된다. 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트럼프를 욕하냐고 하시는 분들은 윤석열이 우리 편인데 계엄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가 공화당이든 윤석열이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이 네. 그가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는 그 내가 진영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비난하고 비판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네. 거기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한동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 세력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영을 넘어서서 반민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와서 트럼프를 옹호하시면 우리 상처받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이제 내일이면 한동훈 네. 대표와 관련된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위가 벌어질 네.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맞아요. 전국에서 이번에 그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 근데 제가 아까 딱 그래서 그러면- 거기 기시감이 드는 게 네네. 그 미국에 지금 미니애폴리스에 많이 모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점점점 그 시위가 붙어가면서 거기가 어쩌면 반 트럼프의 성지, 트럼프의 네. 그런 반인륜적인 것의 성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문득 대한민국이랑 미국이랑 갑자기 결을 같이 가네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도 반민주적 폭거에 대한 어떤 이 항의가 계속 이렇게 불을 붙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고 동료 시민들이 그렇죠. 그야말로 네. 마음을 모아서 행동에 나서는 그런 순간은 그러니까요. 한국과 미국이 궤를 좀 같이 하는 근데 측면도 지금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독재 대통령의 딸로 살 것이냐, 개딸. 아니면 자유우지 총합의 일원으로 살 맞아요. 것이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그냥 가슴 섬찟하지. 아니 토할 것 같아. 무오류의 자유우지 총합이세요, 또 네. 그분이. 아니면 동료 시민으로 살 것이냐. 이런 것 같아요. 네네. 예. 김정환님 감사드리고요. 검은 고양이님 감사드리고요. 비뉴님 감사드려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품님 오늘 춥나요? 오늘 그래도 좀 덜 춥던데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풀린다고 해서 어제보다는 조금 덜 추워요. 네, 여러분 내일부터 좀 풀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잡느라고 민경훈 대표님이 이어갖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간사님 요거 1부, 2부 따로 나눠서 올려주실 수 있어요? 끝나고 좀 나눠서 올려주세요. 왜?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올릴 때는 저희가 따로 볼 수 있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고 내일 집회 다음 주 그날 뵐 수 있어요? 나는 예. 안 되지. 깜짝이야. 네.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보긴 보죠. 물론 네. 빨대항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빨대항 커버 어때 말이야? 7시에 네.
되게 중요한 방송이 있어요.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보고 싶었던 그 장면. 다음 주 금요일날 빨대항에서 뵙고요. 저는 또 내일 집회에서 빨대항 라이브로 뵙고 집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